자, 우리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바로 볼게요. 자, 우리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인데, 자, 우리 설명 방법은 설명하는 글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설명하는 글이 그럼 뭔지 먼저 알아야겠는데, 자, 설명문은 바로 어떤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쓴 글이다 라고 했고, 자, 정보나 사실을 전달해서, 자, 독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정보나 사실을 전달해서 독자가 쉽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특징은 체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라고 해서 설명문의 특성, 체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체계성이라는 건 짜임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설명하는 글은 처음, 가운데 또는 중간이라고 부르죠. 가운데, 끝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처음 부분에서는 독자로 하여금 이 정보를 알고 싶게, 궁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예를 들어준다든지 혹은 질문을 자꾸 던진다든지 해서 독자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역할, 그러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건지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처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알아보자, 살펴보자 라는 말로 설명 대상을 소개하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아까 설명하기로 했던 걔를 순서대로 정보를 전달하면 되겠고 끝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당부를 하거나 혹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의 의의를 밝히거나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은 흥미유발, 그리고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요.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자,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서 주로 이 정보와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 주겠죠? 자, 끝은 요약 정리하면서 당부나 제안 혹은 전망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체계예요. 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저 객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내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넣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나 대상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해요. 바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설명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상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과 이 설명 방법이 잘 맞는지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우리 중간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거니까 얘가 중요하겠죠? 자, 먼저 정의입니다. 정의는 무엇은 뭐뭐다. 뭐뭐란 뭐뭇을 말한다. 뭐뭐를 뜻한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대상의 의미 혹은 대상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얘까지 볼까? 초미세먼지란 얘 개념 기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라고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예시. 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건 예시라고 하는데, 자, 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건데 대체로 뭐뭐들하고 나열해주는 김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김치에는 이거 저거 그거 등. 자, 요 말이 나오면 김치의 예를 들어주는구나. 예시가 사용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 예컨대 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뭐뭐들 또는 예를 들어 예컨대.
자, 비교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줘야 돼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줄 겁니다. 자, 공통점이면 비교, 차이점이면 대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희곡과 소설 두 가지를 견줘서 마찬가지로 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죠. 비교. 희곡은 연극 대본, 시나리오는 영화 대본. 자, 무엇의 대본이냐 차이점이 나오니까 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류와 구분. 자, 분류와 구분은요. 어떤 대상을 중요한 건 일정한 기준이 나와야 되고요. 기준. 자, 묶거나 나눕니다. 자, 분류는 묶는 거, 구분은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단어를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으로 기능에 따라 기준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자, 명사, 대명사, 수사를 기준, 기능에 따라 체언, 동사, 형용사를 용언, 관형사, 부사를 수식언으로 기능에 따라 묶어줬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주면 분류입니다. 자, 반대로 국어의 단어를 기능에 따라 나눠볼게요. 자, 역시 기능에 따라 나눕니다. 자,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뭐 했어? 나눴어. 자, 지금 보면 묶었다, 나눴다. 자, 나누면 구분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의 상이어가 체언이에요. 이거보다 위에 거 더 큰 개념으로 묶어주면 분류. 자, 단어가 더 크고 얘를 종류에 따라 나눠주죠. 그러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분석. 자, 분석은요. 구성 요소나 구조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구조. 태극기를 이루고 있는 요소. 이루어져 있다. 구성된다. 자,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분석입니다. 자, 흰색 바탕만 가지고 우리 태극기라고 부르지 않죠? 바탕에 4개의 궤, 태극 문양까지 있어야 태극기가 돼요. 태극기를 이루고 있는 요소로 나눠주면 분석. 자, 그리고 인과. 자, 인과는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원인에 의한 결과. 자, 그래서 결과와 원인, 원인과 결과. 원인할 때 인, 결과할 때 과입니다. 보통 뭐뭐 때문이다 라고도 나오는데요. 우리 이따가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설명 방법을 꼭 한 문장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문단 안에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글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인과는 원인과 결과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것의 이유 이런 말이 나와도 인과예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인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봤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가봅시다. 정전기가 겨울로 강가다익은 이라고 했고요. 자, 처음 부분입니다. 우리 처음 부분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지? 바로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그리고 나서 설명 대상을 소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 우리 설명하는 글은 체계적이니까 각각의 부분의 중심 내용이 뭔지 파악해야 돼요. 자, 우리 가달락.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자, 이 문장이 이 문단의 중심 문장입니다. 중심 문장.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여기가 중심 문장이고요. 자, 자동차 문에 손잡이를 잡을 때 찌릿하기도 하고 스웨터를 벗을 때 찌찌직 소리와 함께 머리가 폭탄 맞은 것처럼 변하기도 한다. 심지어 친구의 손을 잡을 때 정전기가 튀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 어때? 겨울만 되면 기승을 부린다고 했는데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독자가 공감하면서 맞아 하고 읽게 되겠죠? 좀 더 흥미를 느끼겠지.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 예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맞아. 나는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데 나 이런 적이 있는데 공감하면서 읽게 돼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전기. 도대체 이런 정전기는 왜 생기는 것일까? 자, 설명. 대상을 소개하는데 특히 질문 형태로 제시해서
역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정전기가 왜 생길까?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 혹은 정전기가 생기는 원인이죠.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정전기가 생기는 원인? 인과가 많이 사용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 뭐였어요? 설명대상 정전기 설명대상 속에 나왔고, 자, 그리고 예시를 사용해서 흥미 유발, 질문을 통해 호기심 유발. 자, 처음 부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은 뭐다? 중심 내용. 정전기가 겨울만 되면 기승을 부립니다. 이게 중심 내용. 자, 그러면 중간으로 들어가요. 정전기란, 자, 정전기의 개념, 뜻을 밝혀줄 겁니다.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서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뭐뭐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정전기의 개념이니까 정의의 설명 방법 사용되고 있다. 자, 쉽게 설명하면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전기라고 해서 움직이지 아니하여 조용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 정을 써 정전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가 흐르는 물이라면 정전기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정전기 두 가지를 견줄 겁니다. 두 가지를 견줘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하면 비교 대조라고 했는데 주로 대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간혹 비교 대조를 세트로 묶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 비교 대조 나오면 정답으로 표시하시고, 만약 두 개가 나뉘어져 있다. 3번은 비교, 4번은 대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대조를 고르면 됩니다. 자, 볼까? 자,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정전기 두 가지를 견줄 거야.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다.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에 달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는 다르게 전류가 거의 없어 위험하지는 않다. 자, 해서 자, 비교 대조인데 하나만 쓸게요. 대조라고만 쓰겠습니다. 비교 대조 나와도 맞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대조를 사용해서 정전기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의 개념과 특성인데요. 개념이라고 그냥 정리해도 되겠죠. 자, 바로 대조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게? 강조해요. 자, 바로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정전기를 대조함으로써 정전기의 특성을 강조합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두 방울뿐이라 별 피해가 없다고나 할까. 자, 그래서 우리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정전기의 개념을 설명했고, 이 정전기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견주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전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다 달라가면 정전기가 생기는 것은 마찰 때문이다. 자, 그럼 마찰이 원인이고 정전기가 생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자, 그러면 뭐뭐 때문이다. 나도 인과입니다. 정전기가 생기는 원인, 인과. 자, 또 물질의 기본적 구성단위인 원자는, 자, 뭐뭐 때문 나오면 인과고요. 자, 구성단위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루어져 있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자의 구성 요소죠. 원자의 구성 요소를 나누면 분석입니다. 분석. 전자는 작고 가벼워서 어서 나오면 인과라고 보는데 우리 이 부분은 사실 문제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어서 나오면 원인, 가벼운 것이 원인, 마찰을 통해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는 게 결과입니다. 이동하기도 한다.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다.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전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요.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뭐예요? 인과예요. 정전기가 생기는 원인과 그 결과 정전기가 생긴다. 아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과가 사용된다. 이렇게 한 문장에서만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도 가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 뭐 때문에? 마찰이요. 자,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이 부분은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른 까닭이 나올 겁니다. 자, 역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른 까닭, 다른 이유니까 이 부분도 뭐예요? 인과가 위주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자, 그럼 볼까? 자, 그런데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주변에는 정전기로 유별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꼭 있다.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만지면 어김없이 튀는 정전기. 자, 그럼 이 부분의 중심 내용,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라고 했으니까 왜? 원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인과가 사용될 거라는 거. 정전기가 언제 잘 생기는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우선 정전기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전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된다. 자, 습도요.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는다. 여름보다 겨울에 정전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 적게 흘리는 사람에게,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보다는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 무슨 까닭? 습도요. 건조해서 그래요. 습도가 낮아서 그래요. 자, 정전기는 주로 물체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부 상태, 자, 건조하냐 습하냐에 따라서 그 습도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진다. 자, 그럼 이 부분 전체적으로 바로 뭡니까? 습도가 높으냐 낮으냐가 원인이 되어서 정전기로 고생하거나 정전기가 잘 나지 않거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자, 그럼 라달락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인과가 사용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하고 나오는데 우리 둘째로 가기 전에 6번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자,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했습니다. 자,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자, 지금 보시면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의 차이점, 비교 대조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젓가락 문화가 나오게 된 원인, 우리 식문화, 우리 식사 문화를 바탕으로 이런 젓가락이 나오게 됐어. 인과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와 인과가 사용된 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가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한다. 한중일 삼국은 물론 베트남, 태국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젓가락을 사용한다. 포크가 어느 나라에서 쓰이든 사용법, 재질, 크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달리 젓가락은 사용하는 나라에 따라 길이와 모양 등의 차이가 있다. 자, 이 부분 포크와 젓가락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가지 견줬죠? 비교 대조, 물론 대조입니다. 각 나라의 식사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젓가락이 차이가 있는 게 결과고, 자, 문화에 따라 발전해 왔다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와요? 젓가락부터 여기까지는 인과죠. 이 글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이에 따른 젓가락의 차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 지금 설명할 대상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처음이죠. 설명하는 글의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면서 설명 대상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자, 중국부터 나오네요. 온 식구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래서, 자, 앞에가 원인, 그래서 결과. 자, 멀리 놓인 음식을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의 길이를 길게 했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젓가락 끝을 뭉툭하게 만들었다. 자, 중국의 젓가락. 자, 앞에 식사 문화가 원인이고 젓가락의 모양이 결과입니다. 인과. 일본은요, 밥을 먹을 때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하여 먹는다. 게다가 독상에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자, 이게 원인이에요. 식사 문화. 그래서 그 결과 젓가락에 길 필요가 없고요. 또 일본인은 생선구이, 생선의 야채절임을 즐겨 먹는 게 원인. 이런 음식을 짓기 편하게 젓가락 끝이 뾰족한 게 결과예요. 역시 인과. 한국 가족이 함께 먹긴 해도 밥상을 따로 차려 먹었기 때문에 중국처럼, 한국과 중국을 견주고 있습니다. 비교대조죠. 젓가락이 길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 따로 먹었기 때문에 원인 길지 않다. 결과 인과.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았으므로 젓가락 끝 모양이 중국처럼 뭉툭하거나 일본처럼 뾰족. 자, 이 부분은 비교대조죠. 중국과 일본과 견주고 있습니다. 대신 김치, 깻잎, 콩자반과 같이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두루 짓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하고 견주는 부분은 비교대조가 쓰였고 전체적으로는 인과도 사용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중국, 일본, 한국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모양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중간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은 그 길이와 모양이 다르다. 자, 지금 하면서 쭉 자, 마무리하고 있죠?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약 들어갔습니다. 요약.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가운데 무엇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각국의 식사 문화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젓가락도 문화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이 뭐예요? 끝부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과와 비교대조가 쓰였는데요. 자, 옆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윗글의 구조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인과 자, 이렇게 세 개를 볼 때는 비교대조죠. 자, 중국은 가족이 커다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원인 그 결과 길고 뭉툭해요. 자, 차이 일본은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고요. 독상의 음식을 차려 먹고요. 생선을 비벼 먹습니다. 차이가 났고 자, 그래서 그 결과 짧고 뾰족하다. 자, 한국 자, 비교대조 계속 들어가고 가족이 함께 먹지만 밥상을 따로따로 차려 먹고요. 중국이나 일본의 피해 자, 비교대조 나왔죠?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해산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길이가 중국과 일본은 중간쯤이고 끝은 납작하다. 자, 비교대조 이 부분은 인과. 자, 그래서 자, 윗글에 주로 쓰인 설명 방법은 뭐다? 비교대조와 인과입니다. 바로 비교대조를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점. 자, 한국, 중국, 일본의 식사 문화, 젓가락의 차이점을 밝혔고요. 인과를 통해서 삼국의 식사 문화 때문에 젓가락의 모양이 달라졌다. 자, 그래서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는 바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손에 보습크림을 바르다라고 했는데요. 자, 얘는 생선의 뼈를 발라내는 게 바르다. 두 번째는 겉에다가 하는 게 바르다. 자, 보습크림을 바르는 건 2번이 되겠죠? 내 동생은 인사성이 바르다. 이거는 바를 정자. 올바르다 할 때 바르다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여기 소단원 문제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라고 했어. 자, 그러면
자, 정전기가 생기는 원인이니까 역시 둘째로도 뭐니? 인과죠. 자, 둘째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마찰이 잘 생긴다. 자, 두 번째는 마찰입니다. 자, 습도와 마찰이죠?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친절하게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을 해줬네.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고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다 라고 했고, 자, 예를 들어줬으니까 예시.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부터 쉽게 얻는 물체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얻는 것부터 잃는 것까지 여기가 얻음, 여기가 잃음. 자, 얻는 것부터 잃는 것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해 줬습니다. 자, 우리 몸은 전자를 쉽게 잘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아이고 반대로 썼네요. 쏘리. 나 뭐라고 쓰고 있어요? 쏘리. 반대로. 자, 잃는 거부터 얻는 건데 얻음하고 이름 반대로 썼어요. 얻음. 자, 우리 몸은 전자를 잘 잃는 편이니까 전자를 쉽게 얻는. 자, 주고받으면서 쌓이면은 생긴다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정전기와 친할 수밖에 없다. 정전기가 잘 발생하는 사람에게 털가죽, 명주, 면과 같은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자, 어떤 까닭이 있어요? 자, 천연 섬유로 된 옷은 전자를 쉽게 잃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할 확률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까닭? 자, 얘네들은 전자를 쉽게 잃기 때문에 우리 몸도 잘 잃는 편이니까 얻는 것과 가까이 하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고 정전기를 잃는 것과 가까이 했을 때는 정전기가 덜 발생하는 까닭입니다. 바로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정전기가 발생하는 까닭, 습도와 마찰 두 가지가 나왔죠? 인과입니다. 중간중간 예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과. 넘어가면 만약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합성 섬유 소재의 스웨터를 입다가는 따가워 하며 비명을 지를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발생한 정전기는 인체에 큰 해를 입히지는 않는 편이다. 그러나 정전기가 매우 위험한 경우도 있다. 자, 이제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를 예로 들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예시. 발화점이 낮은 기름 종류를 운반하는 유조차는, 자, 첫 번째 예시는 유조차. 정전기가 만들어내는 작은 불꽃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유조차의 뒤쪽에는 땅바닥으로 늘어뜨린 접지장치가 달려있다. 이 접지장치를 통해 정전기를 땅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첨단 반도체 사업장은 정전기와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자, 그래서 첨단 반도체 사업장. 두 번째죠. 예시. 반도체 부품은 정전기에 의해 쉽게 파손된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정전기가 쌓일 만한 큰 물체를 절대 놓지 않는다. 또한 소매와 양말에 접지선이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 반도체를 다룬다. 이처럼 정전기를 없애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자, 바로 정전기가 위험한 경우에 예를 들어줬고요. 자, 그렇다고 정전기가 마냥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자, 이번엔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자, 역시 예시가 나올 겁니다. 예시.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토너의 잉크가루를 종이에 붙인다. 집진기도 두 번째 예시, 정전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먼지를 모은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는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예시죠? 이처럼
정전기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존재다. 자,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이유,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가 나왔고요. 자, 보시면 자,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자, 먼저 정전기의 개념 정의.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인과. 자, 우리 이 부분을 봤을 때 개념은 정의. 자, 정의하고요. 자, 정전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도 나왔었습니다.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전체적으로 인과. 물론 중간에 예시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인과죠. 정전기가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 여긴 뭐예요? 예시. 자, 그래서 사용된 설명 방법, 정전기의 개념, 정의. 자, 실생활에 쓰는 전기와 정전기를 비교 대조.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인과하면서 자, 그리고 정전기를 잘 얻는 경우와 잃는 경우 예를 들었고 해로운 경우와 이로운 경우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의 개념과 특성.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그러면 이제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 자, 이제 정전기의 특성을 알았으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적절한 습도를 유지 이거고요. 자,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줄 거예요. 예시. 가습기나 어항 등으로 집안 습도를 높이고 보습크림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면 도움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부 상태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예를 들어줬고요. 자, 두 번째 방법.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예방 방법 얘기하면서 역시 예시. 합성 섬유 소재의 옷은 섬유 유연제를 넣어 헹구면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다. 섬유 유연제는 양전기를 띄어 음전기를 띤 합성 섬유부터 전기를 중화하기 때문이다. 자, 양전기를 띄어서 원인 중화한다.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정전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자, 예시이면서 요 부분만 가지고 보면 인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합성 섬유 소재의 옷보다는 합성 섬유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최소한 몸에 직접 닿는 부분이라도 천연 섬유 소재의 옷을 입어 정전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또한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에는 불에 적셨다가 쓰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자, 플라스틱 제품을 쓸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줬고, 자, 세 번째, 평소에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역시 예시.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손에 입김을 하 하고 불어보자. 입김으로 손에 생긴 습기가 정전기 발생 확률을 낮춰준다. 정전기가 튈 것 같은 물건은 덥석 잡지 말고 손톱으로 살짝 건드린 다음 잡으면 손톱을 통해 전기가 방전돼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자, 예방하는 방법들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중간에는 정전기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정전기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들, 자, 그래서 이유와 자, 이로운 경우, 해로운 경우,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이니까 요약 정리. 자, 지금까지 정전기의 특성과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뭐 했어요? 요약 정리하고 있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정전기. 이제부터 정전기를 잘 다스려 포근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자 당부 제안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의 끝부분 특징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설명하는 글을 한번 쭉 봤는데요. 자,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은 뭐였어요? 바로 정전기였고요. 자, 설명하는 글이니까 정전기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정전기의 특성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질문과 답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보통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지문을 완전히 나는 너무 많이 봐서 다 외웠다. 내 머릿속에 지문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로 푸시면 안 되고 지문을 편집해서 그 부분이 빠졌을 수가 있어요. 지문을 꼭 읽고 찾으셔야 됩니다. 답이 있는지 반드시 찾아야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설명하는 글은 지문에 있다 없다로 찾아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자, 목표학습입니다. 자, 다음 설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대상의 뜻을 풀이하는 건 정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건 예시, 두 대상의 차이점, 대조인데요. 우리 여기서는 비교대조라고도 나오니까 그냥 비교대조 다 쓸게요. 하지만 대조입니다.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 인과, 대상을 구성요소로 나누면 분석.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시계가 구성되어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눴으니까 분석이죠. 검은고는 줄이 6개인 내판에 자, 검은고와 가야금 두 가지를 견줘서 줄의 개수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죠. 자, 비교 대조, 특히 대조입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아서 어서예요. 아서 어서는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니까 인과. 축구는 주로 발로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축구라는 경기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념. 자, 개념을 밝혀준다 혹은 뜻을 풀어줬다. 정의. 자, 사람보다 오래 사는 나무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나왔네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예시. 자, 그러면 어떤 설명 방법 쓰였는지 볼까요? 자,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 쉽게 얻는 물체가 있다. 예를 들면 나왔으니까 뭐예요? 예시가 사용되죠. 오케이. 자, 가로 가시면 정전기란. 자, 정전기란 이런 것을 말한다. 정전기의 개념입니다. 정전기의 개념이니까 정의. 자, 넘어가면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정전기 두 가지를 견주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차이점이 나왔고요. 그냥 묶어서 비교대조. 자, 물질의 기본적인 구성단위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구성 요소로 쪼갰습니다. 분석이 사용돼요. 왜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자, 사람마다 다른 이유. 자, 아까 이유 나오면 인과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자, 앞에, 뒤에, 여기 정전기가 왜 많이 생기는지. 자, 그래서 피부 상태, 건조하냐, 습하냐. 바로 습도에 따라 원인,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나 까닭이 나오면 뭐라고요? 인과. 왜 나오면 인과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주된 내용과 설명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설명하는 글은 체계적인 글이니까 처음, 중간, 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꼭 아셔야 돼요. 자, 처음은 자, 겨울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정전기를 소개했고요. 우리 여기서는 예시가 살짝 나와서 독자의 흥미와 이런 것들을 유발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중간으로 가면 중간 1, 정전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의,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는 전기와 대조도 나왔고요.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 자, 전체적으로 인과, 뭐 때문에 생긴다? 마찰, 그리고 습도. 자, 두 가지가 났죠? 자, 마찰과 습도. 자, 그런데 자, 정전기가 이로운 경우와 해로운 경우, 자, 이때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고요.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도 역시
자, 각각의 경우에 예를 들어줍니다. 자, 마지막은 설명 내용 요약 강조 마무리죠. 자, 정전기를 잘 다스릴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짜임까지 꼭 알아두시고, 자,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적절하냐? 이 적절성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상의 특성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의의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정전기가 무엇인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특성과 이해에 도움이 됐다. 그렇다면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앞까지, 여기 젓가락 전까지 문제 풀게요.